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고을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매일 밤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훌쩍 중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점점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때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고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내는 빠르게 부엌에서 마당으로 나와 심호흡을 했답니다. 아내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달에 달거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서방한테 아이가 생긴 것 같다며 둘은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어느 날 밤, 그 밤은 비가 억수로 내리고 산모의 신음소리도 천둥소리에 묻힐 정도로 그날 밤이 유독 요란했답니다. 서방은 옆집 산파를 부르고 부엌에 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놓고 아들이 태어나길 바라며 미역국도 준비해 놓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비와 번개, 천둥이 잦아지고 동이 틀 무렵 방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마을로 퍼져나갔답니다. 산파는 아기를 받아 따뜻한 물에 씻기며 더듬더듬 아기의 밑을 만져보았죠. 헌데 할매 손에는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딸이네 그려. 늦둥이로 나오면서 큼직한 것 하나 달고 나오면 좀 좋아? 미역국 많이 먹게. 몸 따뜻하게 하고. 할매, 고마워요. 그리고 할매는 방을 나갔습니다. 밖에 있던 서방은 딸이라는 소리에 실망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답니다. 늦게 낳은 자식 아들이면 좀 좋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는 서방이 말하는 소리에 너무 속상했지만 자신한테 와준 아기가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아기가 울어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아내는 아무리 봐도 딸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고개를 숙여 밑을 보니 아기의 물건이 함몰되어 깊숙한 곳에 쏙 들어가 있지 뭡니까? 꼭 거북이 얼굴이 등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아내는 서방을 불러 아들이라고 소리치며 얘기했답니다. 서방도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좋기는 했지만 아무리 거시기를 꺼내려 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서방은 속으로 생각했죠. 아들이면 뭐야? 저래 가지고 남자 구실이나 하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서방이라는 사람은 아이 이름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밭으로 일하러 갔답니다.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웅이라 지어주고는 웃으며 말하였죠. 웅아, 나한테 와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보드라운 볼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웅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웅이는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 어디에 가도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죠. 마루에 앉아있던 웅이 아비는 웅이를 보며 생각했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농사일도 힘들고 일을 해도 빚만 늘어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먼. 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담 너머로 어떤 아비가 우는 아들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웅이 아비는 궁금하여 물어보았죠. 애가 울면 쫓아 달래서 데리고 가야지. 왜 이리 끌고만 가시는 거요? 달래면 도망가는디 어찌하노 빨리 골에 들어가야 하는디 큰일이구먼. 왜? 아이가 무슨 일로 거래 가는 거요? 골에서 내시 구한다고 했구먼. 이제 그만 말 시키게 정신 시끄러운께. 웅이 아비는 씩 웃으며 남자 구실도 못할 것 같은 웅이를 내시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내시만 되면 그 돈으로 밥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웅이 아비는 웅이 어미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웅이 거래 넣을 것이요. 남자 구실도 못할 것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요? 자네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게 무슨 말이요? 웅이를 거래 내시로 보낸다는 얘기요? 말 길은 알아듣네. 이제 나도 늙어서 일도 못하겠고 저 만치 키웠으니 아들 덕 좀 봐야지. 웅이 어미는 통곡을 하면서 아니 된다며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웅이 아비는 시끄럽다고 방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렸죠. 그때 부엌에 있던 웅이는 부모님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답니다. 내가 내시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구나. 웅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싫었고
매일 큰 소리를 치는 아비도 싫었고 더 싫었던 것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웅이가 아비와 궐에 들어가게 되었죠. 웅이는 돈을 벌 수 있어 좋았지만 어머니를 떠나 사는 것은 무엇보다 싫었답니다. 웅이는 능력 없는 아비가 너무 싫었기에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웅이가 궐에 들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내시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거세를 하고 나서야 내시로 인정을 해줬답니다. 웅이는 머리가 영리하여 시험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웅이의 물건은 없었기에 거세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내시가 되었답니다. 웅이는 내시 일을 배우면서도 더 돈벌이가 되는 것이 없을까 찾았죠. 그리하여 내시와 궁녀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돈을 나름 벌고 있었답니다. 헌데 그걸로도 웅이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웅이는 16살이 되었죠. 어느 날 밤, 웅이는 자려고 이불에 누웠는데 밑에서 무언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는 우뚝 선 것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웅이 자신의 물건이 묵직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이는 자신의 물건과 처음 대면한 것이다 보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웅이는 자신의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좀 늦은 밤, 웅이가 처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희미하게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웅이는 궁금하여 그 소리를 따라 가보니 궐끝 귀신 나온다고 누구도 발길을 하지 않는 작은 궁이었답니다. 웅이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의 신음소리는 짙어만 갔습니다. 웅이는 방문 틈 사이로 안을 보니 내시와 궁녀가 서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웅이 물건이 거북이 등껍질에서 얼굴을 내밀듯 쑥 나왔답니다. 웅이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궁녀를 뺏을 것 같아 빨리 뒤 돌아 처소로 뛰어갔죠. 웅이는 허겁지겁 방에 들어간 후 같이 방을 쓰는 내시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귀신 나온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궁에서 내시와 궁녀하고 같이 있던데 너 알고 있냐? 너도 봤구나. 그 넷이 덕배는 궁녀 사이에서 유명한데 완전 거세가 되지 않아. 물건이 살아났다지. 덕배는 궁녀들이 돈 다발 가져와서 집 사고 밭 사고 이번에는 논도 샀다지 아마. 웅이는 순간 이것이다 싶었죠. 그 다음 날 웅이는 굶주리고 있는 궁녀를 찾아 매일 밤 궁녀들을 자지러지게 만들어 주었고 소리 없는 소문이 궁녀들 사이에서 퍼져갔습니다. 오그리하여 웅이는 1년도 되지 않아 기와집, 논 그리고 밭을 사서 어머니 이름으로 선물을 했답니다. 웅이 아비는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좋았지만 어머니는 웅이가 보고 싶어 매일 밤 울며 자꾸만 수척해졌던 거죠. 웅이는 오랫동안 돈을 벌려면 뒷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상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허나 제조상궁의 위험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 왕을 모시는 상선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웅이는 제조상궁도 여인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며 제조상궁의 신체 약점을 찾기 위해 먼 곳에서 지켜봤지만 도저히 여인으로 보이지 않고 장군으로 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웅이는 제조상궁의 민감한 신체 부위